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지한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남북 경협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북한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2번의 강의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남북 경협과 통일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남북 경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지난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주차 강의에서는 북한의 인구 변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인구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소득 인구 퍼즐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퍼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사망률, 출산율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체제 전환을 하는 경우 북한 인구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 주제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이 시작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 5만 명 이상이 근무할 만큼 남북 경협이 활기를 띠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와 남북 경협이 크게 위축되더니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유일하게 운영되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었고 그 후 경협사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 모두 경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여건이 개선되면 경협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남북 경협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떠한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강의에서는 남북 경협 경험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려 합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북 경협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평화경제 실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의 성과를 살펴본 뒤 남북 경협이 지닌 의의와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남북 경협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북 경협은 도대체 왜 추진해 온 것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의 목적은 평화와 경제 발전의 선순환, 즉 평화 경제를 구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경제 발전의 선순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평화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은 다시 평화를 증진하게 되는 구조가 실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경제 발전 대신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와 경제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보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화의 경제적 효과, 즉 평화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평화 배당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면 군사 부문에 사용하던 자원을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상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실증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군사 부문에 비해서 민간 부문의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면 인적,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는데 이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민간에서 물적 투자, 특히 장기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군사적 충돌로 인해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적 자본 축적도 감소하게 됩니다. 군 복무 기간이 길어지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인해 축적된 인적 자본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효과, 즉 평화 배당 효과와 인적, 물적 자본 투자 촉진 효과를 종합해서 보면 평화 수준의 향상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2005년과 2016년 사이 평화의 변화와 1인당 소득의 증가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은 평화의 변화를, Y축은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왼쪽으로 갈수록 평화 수준이 향상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화 수준이 악화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국가들이 성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 즉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소득 수준이 더 향상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상호 의존의 평화 증진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계의 가장 주류적인 시각은 무역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가 평화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무역을 통해 당사국 모두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편익이 당사국 간의 분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해서 무역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무역을 통해 어떤 경제적 편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상호 의존이 분쟁을 촉발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나 신현실주의자들이 대표적입니다. 무역 참가국 간의 무역 이익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이것이 분쟁 촉발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적게 보는 국가들의 불만이 쌓이면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증 분석 결과는 어느 쪽을 더 지지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적 상호 의존이 평화를 촉진하는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지지하는 결론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상호 의존이 평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가 더 많으니 경제적 상호 의존이 평화를 촉진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을 통해 평화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 경협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평화 경제 구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